네, 반갑습니다. 4월 30일 종목 진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4월을 정리하는 그런 기분으로 종목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자, 4월의 마지막 달, 매달 마지막에는 항상 그 달의 수급 동향들 같이 살펴보고 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4월 동안에 순매수한 종목 기아와 SK텔레콤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기관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순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와 네이버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종목군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기아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뭐 흐름도 굉장히 괜찮은 모습이고요.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 이 구간까지 다 올라왔죠. 즉 주가가 이제 1월달부터 하락했었던 부분들을 다 회복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요, 작년도에 조정을 거의 받지 않았고 1월달에만 조정을 살짝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완벽하게 다 원상복귀 돌려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현대차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현대차가 일단은 그 대장이기도 하고 또 기아의 큰형님 역할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또 가볍다는 어떤 의미,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더 싸다라는 어떤 의미 때문에 완성차 쪽에서 지금 현대, 기아 뭐 살래 그러면 기아차 사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계시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기아차가 일단 상승세를 계속 보이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자동차 업황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작용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들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난다든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같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부분은 그 현대와 기아차가 지금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내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고차 판매가 내년 5월로 미뤄졌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간은 조금 좀 떨떠름한 그런 반응인 것 같아요. 왜냐면 중고차 시장이 이제 대기업이 이제 진출하게 된다면 조금 더 이제 투명성이나 아니면은 거래에 대해서의 어떤 시스템적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이 굉장히 좀 반기는 모습이긴 했는데 어쨌든 1년이 더 연기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일단은 진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중고차 업계에서 반발을 굉장히 세게 해줬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대기업이 들어오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일단 여러 가지 재료들이 낮보다 좋다 등등등 있긴 있겠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시장의 어떤 그 트렌드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기대치 이런 것들을 계속 충족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또 최근에 이제 내구대주문 발표된 거 보면은 또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양새들 또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벗어나면서 서서히 이제 소득이라든지 또 지출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 시작할 때 이 자동차 쪽에서의 관심이 높아질 겁니다. 지금은 이제 저항대 진입했기 때문에 살살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모습이긴 한데 무난한 돌파 나올 것 같아요. 단기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이 62평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렬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약간은 옆으로 좀 선다거나 아니면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우상향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이제 믿어 의심치 않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는 일단 성공적인 그런 귀환을 가능케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발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규 접근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과의 이격이 좀 벌어진 모습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큰 문제거든요. 아래쪽과 이격이 벌어진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모습인데 횡보가 될 것이냐, 아래쪽으로 들어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 매매가 달라져요.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내려간 이후에 반등이 나오는 구간 아시죠? 그래서 8만원 정도가 지지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 그 시점까지 이제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횡보를 하게 되면 이게 제일 어렵거든요. 횡보하게 되면 이 이평선대가 다 끌려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동평선 라인이 8만원 이상까지 올라갔을 때 이 가격대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면 그 시점에서 매수해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횡보를 진행하게 된다라면 당장은 매수하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대응하셔도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가격이 떨어지게 된다라면 떨어졌다가 올라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매수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시고요. 신규 접근도 나쁘진 않습니다. 다만 가격대, 공략할 가격대를 어떻게 잡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SK텔레콤 볼게요. SK텔레콤은 요즘에 말 많아요. MSCI 지수에서 편출된다 그래가지고 말 많습니다.
그거 가지고 계속 울거먹냐 뭐 이런 얘기도 있기도 하고요. 지금 증권사들 리포트에 보면은요, 이 SK텔레콤이 MSCI 지수에서 편출이 된다, 그러니까 쫓겨난다는 얘기죠. 이제 여기서 제외가 된다는 얘기 때문에 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제거가 된다라는 부분이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매도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으로 편입이 되게 되면 그 자금을 추종하는 입장에서는 새로 들어온 쪽에 자금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나가는 것들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 내 거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매도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은 주가가 최근에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주가가 올라가려고 해도 사실은 그런 악재들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은 조금 상승이 좀 버거운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반등이 좀 진행되고는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발목을 붙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 SK텔레콤을 굳이 꼭 사야 되겠느냐라는 그런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SK텔레콤이 뭐 그다지 매력적이거나 그런 모양은 아니거든요. 주가가 뭐 조금 올라갔다라는 어떤 느낌들, 이게 뭐 코로나 상황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올라가는 모습 뭐 분명히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큰 흐름으로 보게 된다면요, 이 통신 시장에서의 어떤 뭐 1위 자리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그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통신 시장은 이미 끝났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SK텔레콤의 어떤 그 주가 흐름은 그냥 기존에 매수했던 사람들의 어떤 배당을 챙기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 이런 쪽으로만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차익 실현을 노린다, 이렇게 생각하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마디를 잘 공략하게 된다면 수익을 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본다면 하나 두 개 정도의 어떤 마디가 다 형성돼 버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재수없으면 지금 고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들어가서 고생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배당을 받기 위해서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분기 배당이 주당 이제 그 830원 결정이 좀 됐습니다. 830원이면요 1%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배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매력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생각했던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습니다. 뭐 내려가야 될 이유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MSCI에 대한 내용 때문에 뭐 편출돼서 뭐 어쩌고저쩌고 주가에 악재가 나온다, 떨어진다,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양새는 좀 있었지만 그다지 여러분들이 매력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뭐 그냥 갖고 계시면 되겠습니다만,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꼭 사고 싶다라면 뭐 사셔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크게 피해볼 만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굳이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뭐 부귀영화를 누릴 만한 그런 종목은 아닐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삼성 SDI 한번 볼까요? 기관 쪽은 전체적으로 이제 2차전지 배터리 쪽에 대응을 좀 많이 했네요. 삼성 SDI도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나마 최근에 3월달 들어서면서 반등이 조금 나간 모습이고요. 3월달 반등이 4월에 이어지면서 지지선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를 거스를 수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냉정히 따진다라면 이제 하락 추세 이후에 반등하고 나서 지금 회복을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물론 이제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올라가게 될 겁니다. 다만 그 언젠가 올라가는 그 구간까지 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동이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하는 입장에서는요, 이게 매수가 급할 게 아니에요. 네. 지금 뭐 여기에서 61만원대에서 70만원까지 올라간다. 그럼 뭐 10몇 프로 올라갈 수 있죠. 근데 그 구간대부터는 계속적으로 또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여기서 이제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재수가 없다라면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그 공백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9년도 20년도부터 계속해서 올라온 부분이 그때가 20만원대 초반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80만원까지 찍고 60만원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현재 구간에서 떨어지지 않더라도 횡보를 지속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뭐 단기적 등락을 통해서 뭐 10% 20%씩 올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조차도 실질적으로 이제 권장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겠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매도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55만원 아래로 떨어진다라면 매도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하방으로 계속 진행되느냐, 아니면은 지지점을 만들고 올라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응이 좀 달라질 거예요. 지금 저항은 70만원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목표는 일단 70만원 정도 보시기 바라고요.
단박에 올라간다는 생각은 이제는 없어야 돼요. 그리고 길게 보셔야지만이 배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배터리 소재도 마찬가지죠. 뭐 그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또는 LNF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전고점 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계속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기억에서 점점점 잊혀지게 되고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죠. 그러면 주가가 조금 힘이 약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서는 장기적 관점 가지고서 그냥 나는 멀리 볼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이나 뭐 그런 어떤 테마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접근하신 분들은 쉽게 이게 수익을 줄 만한 그런 포지션은 아닐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55만원 지지점 잡고 보유하시고요. 신규 접근은 그다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아니면 최근에 뭐 흐름도 별로 안 좋죠. 뭐 이게 배터리 관련한 부분에 별로 좋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제 기관이 사들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연기금 쪽에서 매수를 좀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신규 종목에 대한 어떤 비중 확보 이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다지 권장하고 싶진 않죠. 왜냐면 신규 상장한 이후에 한 번도 우리한테 즐거움을 준 적도 없고요. 또 남아있는 보호예수 물량 아직 많이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1월달이니까 2월, 3월, 4월, 6개월 안에 물량들이 계속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 물량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현재 이 가격대가 약간 고평가라는 인식이 아직도 많이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실적이 많이 증가해가지고 이 가격대를 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즉 이게 시총이 지금 97조 원인데 97조 원에 어울리는 이 시총, 그 다음에 거기에 걸맞는 매출, 실적 이런 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뭐 우리가 뭐 하이닉스랑 비교하면 또 왜 하이닉스랑 비교하냐 이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이닉스랑 한번 비교를 해보면 실적이라든지 매출 차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금 그 하이닉스보다도 실적이 더 높다는 얘기죠. 아무리 뭐 주가가 미래 가치를 먹고 산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이 기업이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그런 정도는 그런 어떤 기준적인 부분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현재 주가 대비해서 매출이나 이익률이 너무나 낮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 공모주,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어떤 그런 프리미엄이 붙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치우더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신규 상장 종목에게서 이제 쏟아져 나와야 되는 보호예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 이거는 뭐 1년이 지나서도 계속 괴롭히는 경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 많이 물량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대응하지 마시는 것이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죠. 신규 접근은 대응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래도 뭔가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안 팔아도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40만원까지는 일단 안 파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40만원 이탈하게 되면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시는 게 조금 유리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뭐 기관이 열심히 사들인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줄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참고하시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약간 부정적으로 보수적으로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유리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10년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10년 보신다는데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10년 보실 분들은 그냥 보셔도 되는데 중간중간에 흔들리는 모습들에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은 자신, 지금은 자신이 있겠지만 10년 동안 가면서 과연 괜찮을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까지 가시는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조언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상장 종목은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않는 게 이롭다라는 말씀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산 거 삼성전자 볼게요. 와, 삼성전자가 지난 주말에 4% 올라왔어요. 이제 왕의 귀환인가, 이제 진짜 올라가는가, 이런 얘기를 나오는데 아직 멀었죠.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팔아먹은 게 무지막지합니다. 이게 3월 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냥 더럽게 많이 팔아먹었어요. 더럽게 많이 팔아먹고, 이번에 이제 매수를 통해서 살짝 올려놓은 모습인데, 살짝이라고 치기에는 좀 많죠? 한 2주 정도 하락한 걸 그냥 한 방에 올렸으니까, 삼성전자가 4% 올라가는 거, 그게 쉽게 보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4%를 주가를 땡겨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에서 동시적으로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내용이겠죠. 바로 뭐 목요일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그냥 막 엄청나게 팔아먹고 있었던 거, 다른 건 다 사도 삼성전자는 팔아먹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던 모양인데, 삼성전자를 지금 매수하게 되니까 외국인 수급 동향도 순매수로 바뀌게 되고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태를 보게 된다라면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다음 주에 있을 그런
변화들이죠. 뭐 당장 이제 나타날 수 있는 FOMC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늘어날 수 있겠는가도 약간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얘네들이 한 번 정도는 살 수 있겠죠. 근데 연속적인 매수가 나오지 않으면 우리도 확인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수가 연속적으로 나와준다라면 한번 기대해 볼만 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만원대에 또 막히겠죠. 저항대가 있잖아요. 또 올라가면요. 74,000원대 저항이 있겠죠. 자,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요. 나는 이 주식을 꼭 사야 되겠다. 나는 삼성전자 무조건 사야 돼. 나는 삼성전자 한 개도 없지만 지금 가격이 너무 싼 것 같아. 네, 사셔도 됩니다. 단 1% 정도만 조금만 매수를 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즉 찔러보는 거죠. 소량만 접근하시기 바라고, 갖고 있는 분들 아직 기다리세요. 갖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팔 이유도 없고 또 더 사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언제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부분인데, 바닥 지점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 자리가 지금 7만원에서 7만 한 3천원 정도까지 됩니다. 이 구간을 통과하는 구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느냐, 이평선의 골든크로스가 나올 겁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매수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이 진행된 이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은 변동성에 또 노출이 된다면 아이고 삼성전자 또 사서 고생하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간 이후에 매수 대응을 하시면 훨씬 더 여유 있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보유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조금 더 관망하세요. 좀 더 올라가서 포지션이 좋아지면 그럴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한번 볼까요?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인데 손실이 너무 커요. 그죠? 삼성전자 뭐 국민주가 돼가지고 뭐 그냥 계속 샀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네이버는 도대체 왜 그렇게 많이 사는 걸까요? 지금 이 플랫폼 관련한 부분에서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포지션이 좀 악화되고 있는 내용인데, 뭐 카카오도 그렇고 네이버도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일전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 추세가 꺾이는 상황이 오게 됐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그 후속에 대한 부분들은 다 이런 그 주가 하락에 대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이미 이평선 딱 모아가지고 정배열이던 게 역배열 전환되잖아요. 추세가 지금 종고점 넘지 못하고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면 주가는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포지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닥을 잡고 올라가려면 그 악재, 이것을 끌어내린 악재가 해소가 되거나, 이거 아직 안 됐죠? 그 다음에 아예 추세를 돌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추세 돌리는 모습도 없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하락 추세가 더 진행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퍼가 너무 낮잖아요. 뭐 저평가 아닙니까? 회사 나쁜 기업입니까? 좋은 기업이잖아요.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네, 퍼도 낮고 회사도 좋은 기업일 수도 있겠는데 추세는 나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면 매수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반찬이 막 차려져 있어요. 근데 내가 배가 너무 불러가고 지금 터질 것 같아. 그런데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죠.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도 내가 좋은 위치가 아니라면 매수할 수 없는 그런 포지션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 종목은요, 단기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나갈 수 있어요. 30만원 근처. 근데 거기가 또 저항이 될 겁니다. 뭔가 대단한 이슈를 통해서 밀어 올려주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0만원대까지의 단기 반등은 기다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28만원 아래로 떨어진다, 또는 27만 7천원이 저점인데 요 아래 신저가가 또 나온다. 그럼 그냥 비중 축소하시거나 매도하셔서 현금화 시키고 다른 쪽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 하락 추세 진행되고요. 저점 잡고 다시 올라갈 때까지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 특히나 더 떨어지겠는데라면은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그 포인트로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지지선대가 지금 이탈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다행인 것은 그래도 지금 위치가 이제 지지선을 지키는 위치인데 이게 더 무너지고 신저가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깨끗하게 매도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규 접근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항상 긴장된 마음으로 지지선 깨나 안 깨나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진단해드렸네요. 기아, SK텔레콤, 삼성 SDI, LG 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네이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만한 종목이 없네요. 기아 같은 경우는 뭐 대응하기 괜찮은 종목이었던 것 같고요. SK텔레콤 별로였죠. 삼성 SDI 글쎄였죠. 네, LG 에너지솔루션은 하시면 안 되는 거였고 네이버도 하면 안 되는 거였죠. 삼성전자는 기회를 봐서 조금 더 대응하실 수 있는 모습인데, 자, 종목들이 오늘은 약간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 조금 어렵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그냥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내일은 또 다른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